그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한 이야기들이 이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양 원가를 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아파트를 선시공 후 분양제 등을 도입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건설업자들이 가져가는 이익들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뛰는 걸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뭐 대안도 제시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빠져 있어요. 이번 정부의 그 대책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수님? 이게 하여튼 오래된 그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건설업자가 얻는 이익을 갖다가 정부가 통제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대론자의 입장과 아니다. 이렇게 이 투기 지역을 보니까 너무 원가가 낮고 이 이익을 오직 대부분들이 건설업자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맞서 있습니다.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설사 이익이 많이 난다 할지라도 세금으로 내는데 왜 이걸 자꾸 그러냐 하는 것이고 네. 일반 서민의 입장에 봐서는 너무 비싸다. 뭐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토지 공개념과 이게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분양원가 공개도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헌법 122조를 읽어보면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선시공 후 부장제, 분양원가 공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 헌법의 정신에 보면 크게 어긋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부가. 네. 그렇게 할 때는 건설업자가 이제는 공급을 좀 축소할 줄여버릴 수 있기 높다.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분양 원가 공개나 이런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광주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도 좀 언급을 교수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이 봉선동이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뭐 적절한 가격의 상승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광주의 강남 지역, 서울의 강남 같은 그 지역은 지금 아마 2배 가까이가 호가가 그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네. 매매가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광주시장님이 이미 세제실장도 역임했고 국세청장도 역임했고 건설교통부 장관도 역임해서 부동산 투기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베테랑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광주시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아마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아까 질문하신 문제는 이게 광주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아파트 값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7억 원 정도 하는 것이 12억 원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특정 투기 세력이 일단 저는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은 올라가는데 왜 광주는 안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심리도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자녀들이 그 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들은 결국은 주택 마련을 포기하는 정도에 올라간다고 본다면 그럼 분명히 이건 뭐 비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기 세력을 적극적으로 잡으려 하는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방 정부의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교수님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현상을 단방락적으로 처방하는 것보다는 토지 공개념이랄지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 공개념이 이 부동산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고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 자체를 좀 변화시키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리 헌법상 토지는 뭐 개인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곤란하고요. 네. 1989년도 현행 헌법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공개념이 있었고 노태우 정부 때 도입했던 것이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개인은 택지는 얼마 이상 갖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법률하고 어쨌든 토지를 개발하면 막대한 이익이 나오니 그 이익을 환수해서 일반 그렇지 않은 국민들과 공유로 하자. 즉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가 있었습니다. 네.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한 사람들은 갖다가 그것을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공급을 해야 되겠고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억제하는 것이 그게 토지 공개념이다. 네. 이것을 뭐 좌파 정부가 했던 것이 아니고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것이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제도를 지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언과 헌법 불합치 판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어서 다시 한번 저는 추진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이 좁디 좁은 남한 이 네네.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우리가 평등하고 공평하고 이렇게 살려면 저는 토지 공개념을 조금 더 스타디오 공부를 더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전에 입법화됐던 아까 세 가지 네네. 법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검토를 해서 현 시점에 맞는 토지 공개념에 따른 제도가 법률상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바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는 토지 공개념, 우리 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랄지 전반적인 어떤 아파트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